이제 발전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선하고 거리 계전. 송전선 보호는 좀 어렵습니다. 거리 계전은 거리 계전만 따로 나오니까. 송전선 보호는 왜 어렵냐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드를 외웠습니다. 저도 송전선 보호. 처음에 이제 5가지의 보호 방식 있죠. 과방 거피제. 맨날 뭐 이상한 것만 외우라고 하는데 뭐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제가 얘기 안 해도 제 스타일 아니까. 과가 뭐였죠? 예? 과전류 보호 방식. 송전선을 보호하는데 과전류로 보호하겠다. 여기는 뭐죠? 방향 과전류. 하나 있었으니까 과전류 그때 OCR이 있었죠. 얘는 OCR이라고 하면 50, 51이라면 51, 50이라면 얘는 6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 거리 계정입니다. 거리 계정. 그래서 요거 이 송전선 보호 방식 중에서 이 거리 계정만도 따로 25점짜리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건 뭐죠? 파일럿 계정 방식. 이거는 제페로 방식. 파일럿 쪽도 또 따로 물어봅니다. 제페로 쪽도 따로 물어봅니다. 따로. 얘는 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는 뭐 따로 물어보진 않고요. 거리 계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설명드릴 거니까 생략을 하고, 파일럿 계전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키워드로 표전 통마광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표전 통마광. 예, 파일럿이라는 게 어떤 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파일럿 설비라고 하거든요. 파일럿 설비라는 건 처음에 짓는 설비, 파일럿 설비라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짓는 걸 파일럿 설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표시선을 이용해서 뭔가 선을 별도로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파일럿 와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끌었던 부분. 그럼 뭐 처음 뭔가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죠? 반송. 얘는 통신선 반송. 얘는 마이크로파. 얘는 광파. 요건 이제 통신 매치를 마이크로로 보낼 건지 광파로 보낼 건지, 얘는 전력선에 실어서 보낼 건지 통신선에서 실어 보낼 건지, 얘는 별도의 파일럿 와이어에 대해서 실어서 보내는 거죠. 별도의 선입니다. 얘는 별도의 선이고 얘도 별도의 선입니다. 얘도 선인데 다 선입니다. 선에 실어서 보내는데 선의 종류가 틀리죠. 얘는 표시선이라는 선에다 실어서 보내는 거고, 얘는 전력선에다 실어 보내는 거고, 얘는 통신선에다 실어 보냅니다. 얘네들은 별도의 또 선이 있는 거죠. 통신선은 이런 표시선 같은 별도의 선들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어서 보내는 부분이 얘들이 각각 좀 틀리는 부분들이 다 틀리는 거죠. 표시선이라는 건 얘는 웨이브 트랩을 이용해서 어떤 그 주파수 덱을 보내면, 얘 선에 주파수 대역을 보내면은 여기 가서 그 주파수 대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딱 들어오면 그걸 잡아서 떼내고,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뭐 필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반향 필터도 있고 웨이브 트랩도 있고. 그러니까 웨이브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웨이브 트랩입니다. 트랩이 뭐죠? 덫입니다. 덫. 파형을 잡아주는. 지도처럼 여기서 뭔가 선로가 흘러가면 그걸 잡아주는 게 웨이브 트랩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쓰는 방식들을 씁니다. 왜냐면 별도의 장비들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력선 반송이라는 건, 전력선은 이렇게 전기선 있죠? 전기선에다 실어 보내는 겁니다. 왜? 우리는 60Hz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만 kHz까지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6000MHz 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kHz 대역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60보다 큰 고주파 대역을 실어 보내는 겁니다. 고주파 대역을. 그러니까 고주파 대역을 실어 보내면 주파수는 크니까, 주파수가 크다는 건 뭡니까? 이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60Hz 그때 보시면 어떻게 되죠? 고주파에서도 보시면 이게 차수가 낮을수록 크기가 크고 이게 에너지가 크죠. 근데 주파수가 작아지면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기가 작아지는 대신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선의 이 주파수 대역을 높이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선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거. 통신선을 별도로 끌어가지고 거기다 실어 보내거나, 아니면 통신선에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어보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로 해가지고 실어보내거나 아니면 이거는 광파라는 건 광케이블에다 실어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PCM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펄스를 보낸다 이거죠. 펄스 코드를. 아까도, 이번에도 배에서 막 쿵쿵쿵 두들기는데 뭔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없으면 어찌 하십니까? 어떤 펄스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옛날 같은 땅 길게 짧게 SOS 같은 것도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긴 거 짧은 거 하면 A고 길고 짧은 거 하면 B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펄스의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여긴 변조를 하는 겁니다. 디모듈레이션 복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보낸 거죠. 암호를 실어서 펄스에다 암호를 실어서 보내면은 이쪽에서는 그 암호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시그널이 뭐였는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PCM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때는 얘하고 거의 같은 기기를 써줘야죠. 그래야지 변환하기가 좋으니까.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건 이쪽하고 이쪽 끝에서는 어떤 송전선로 같은 거 보호할 때 이런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식에서 더 좋은 방식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코드로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전력선 반성 방향 억제 방식 A 방식이 있고 B 방식이 있다고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 접점 뭔가 사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그때 너 동작해 서로 구간은. 전류는 지나가면서 흐르니까 내가 동작하더라도 저쪽에 뭔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동작하더라도 이쪽에 시그널을 보내주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들어올 테니까 어떤 사고 부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A 접점을 쓰는 방식이 있고 B 접점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B 접점을 쓰는 방식의 장점은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은 처음에 전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너 동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쪽으로 송출해야 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못 보내주겠죠? 그러면 얘는 동작하지 말라고 신호를 받다가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렇게 B 접점을 쓰는 방식들도 있고 A 접점을 쓰는 방식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리 계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컨셉에서 이제 나중에 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딱 그 답안지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띌 겁니다. 물론 안 띄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보시다 보면 결국은 뭐냐, 답안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저하고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 답안지의 형태의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시긴 좋은데, 뭔가 여기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여러분만의 키워드로 뭔가 만들어 가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분 동안 시험 볼 때 제가 자꾸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듣다 보면 본인들이 키워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이것도 키워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더니 여기 있는 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개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거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거리 계전 방식. 거리 계전 방식의 정의가 뭘까요? 항상 정의. 이게 어렵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게. 계전기 설치점으로부터 고정까지 임피던스 정정치 이상이 됐을 때 동작할게요. 한 50%는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거리 계전이니까 임피던스를 이용합니다. 임피던스를. 거리를 임피던스로. 근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R은 I분의 V죠. 자,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뭐를 이용해서?
전압, 전류,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지나면서 임피던스가 틀려질 때는 요 위상차 아닙니까?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요 각도가 틀려질 거니까. 그래서 정의는 뭐냐?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차도 그림이 없으면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림이 없다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썼다.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림을 보면서 이걸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자꾸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은 만드셔야 되고, 있는 것들은 배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전에도 얘기하면 다 계속, 그 대칭자표법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림 이거 넣으세요, 계속. 왜? 그 그림만 넣으면 내용 다 설명이 되거든요. 채점자가 안 봐도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흐름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다, 아, 이렇게 뭐, 그 9개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라고 코멘트만 잠깐 달면 그림만 보면은 알죠? 내용을. 모든 게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거리 계제는 특히 그림이 많습니다. 그 그림만 딱 적어줘도, 제가 옛날에 80점 맞았을 때 거리 계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음답안 써줬더니 80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문제를 썼는데 80점 나왔다는 얘기는 20점 정도 줬다는 얘기입니다. 20점 정도. 근데 그 모음답안은 다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때 이제 PTC, PTB로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대로 됩니다. 왜냐면 PTB분의, 여기 CTB 부분은요, 여긴 PTB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PT이고 얘는 CT가 됩니다. 요게 틀려집니다. 수식을 보면 R은 I분의 V니까 여기 CTB분의 1로, 왜냐면 요 1차 측에 있는 걸 2차 측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우린 2차 측에서는 다른 값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저쪽으로 볼 때는 반대로 환산해야 되니까 CTB분의 1이 되겠죠. 저기도 저쪽 부분을 반대로 보니까 반대로 환산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PT분의 1이 되고 CT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서 PT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R은 I분의 V인데 왜 여기 PT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식을 조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분류효과라든가. 예? 그러면 이제 거리 계전 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각도가 틀려집니다. 이런 각도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분류효과 부분이 나오죠. 여기 A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C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B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임피던스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보니까 얘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임피던스가. 근데 얘가 있다 보니까 얘가 병렬로 일어났죠. 병렬로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얘가 이 보는 임피던스의 각도에 따라서, 예? 틀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요 지점을 땅땅땅땅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고 나면서 요 임피던스가 좀 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 난 지점이 여기인데 얘는 이렇게 와서 실제 사고 난 지점이 여기다 이거죠. 실제 사고 난 지점이. 근데 사고 난 지점이 여기쯤으로 얘가 인식이 되더라 이거죠. 요 임피던스 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밑으로 먼저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언더리치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지점보다 먼저 왔으니까 언더리치. 먼저 밑으로 도달했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0%에 세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80% 정도에 세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외부에 있는 사고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내가 밑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외부에서 사고 난 게 이 안으로 동작하면 나는 외부 사고에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내부 사고로 인식이 돼가지고 동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80%로 나서 이 영역에 들어오는 부분은 외부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보면은 이제 거리 계정기니까 거리가 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존별로. 존 1, 존 2, 존 3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차단기, 그리고 쭉 가서 또 차단기. A, B, C, D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그럼 딱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존이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존이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존이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존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정기를 딱 세팅을 했다. 그럼 여기서 아까 80%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80%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150%를 이렇게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25%까지 가서 봅니다. 이게 80%, 150%, 225%.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면은 이렇게 가서 80%에서 보고, 그 다음 150%에서 보고, 220% 보고, 여긴 또 어떻게 하냐? 80%에 가서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동작하고, 얘가 동작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얘가 동작하고, 흡입으로. 얘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동작하고 얘가 동작하겠죠. 이게 서로 이제 중첩되게끔 뭔가, 요 알고리즘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왜 80%가 나왔다, 뭐 단락은 80%고 지락은 75%고 약간씩 틀려집니다. 그건 이제 선로를 계산하다 보니까 몇 프로에 하겠다는 거는 어떤 경험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거기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늦게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구간들은 다른 걸로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계정기는 후비보거든요, 항상. 후비보입니다. 앞에 있는 게 동작 안 했을 때 얘가 동작하는 겁니다. 앞에 게 먼저 동작합니다. 무조건. 낙하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낙하산 동작하죠? 그게 안 됐을 때 보조 낙하산 피죠. 얘는 보조 낙하산입니다. 평상시 때 얘가 동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게 먼저 다 동작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요. 얘가 먼저 동작했어도 얘는 나중에 가서 동작하겠죠. 근데 차단기는 떨어졌습니다. 차단기 떨어졌는데 얘는 알고리즘이 나중에 동작해가지고 차단기 트립하라고 떨어졌는 놈한테 또 떨어지라고 동작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후비보로 뺀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종류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 말고도 또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가 존별로. 그럼 선로의 이 값이 한 85도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만 됩니다. 얘가 R이고 여기 X입니다. R이 적고요. R이 적죠? X가 크죠? 그게 뭔 의미냐? 0.1 플러스 J1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진다. 성전선로의 임피던스가. 왜? 이렇게 하면은 1밖에 안 되죠. 뭡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전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하 측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이 더 크고요. X가 작습니다. 그럼 뭡니까? 10 플러스 J1입니다. 예를 들어, 얘는 10입니다. 저압측은 어떻게 되죠? 전압강화 심하죠? 전기적인 저항이 크니까 심한 겁니다. 왜? 송전선로는 전기적인 저항이 크면 안 됩니다. 전기를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 쪽은 그래서 이 송전선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부하 쪽은 임피던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하에서 사고 나면 이쪽 영역에서 뭔가 임피던스가 변화가 되는 거고 송전선로 쪽에서 사고 나면 이쪽에서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임피던스를 가지고 동작하는 게 바로 거리 계정기라고요. 자, 거리 계정기 보시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이제 존 1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요게 85%입니다. 이렇게 딱. 먼저 보시면, 그 다음 요게 150%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225%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를 후비보 개념으로 약간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80%고요. 그럼 여기 아까 A 구간이 되겠죠? 요게 B 구간이 되겠고, 요게 C 구간이 될 겁니다. 요게 85% 써놓고, 여기 150% 써놓고, 225. 요게 있어야지만 이제 딱 매칭이 되죠. 아까 그 그림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뭐라고 해? R 플러스 JX 아닙니까? 그럼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잠시만 물 한 잔만 먹고. R 플러스 JX인데요. 임피던스 계정기 아닙니까? 거리 계정기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 계정기다. 임피던스는 뭐로 이루어졌죠? R하고 JX로 이루어졌다. 오음형 있고, 리액턴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형이 있고,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반대입니다. 근데 안 되죠. 이거 반대로 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HO입니다. 모 계정기. 이거의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Z 부분은 보시면은 임피던스 계정기를,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임피던스형 계정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음형의 반대인 모형이 있고, 모형에다가 옵셋을 준 옵셋 모형이 있다. 이렇게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 토마토형이라든가 렌치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렉탱귤러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이제 아까 임피던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임피던스에다가 R하고 X하고 R형이라고 했으니까 R형은 이렇게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X형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X형은 리액턴스형은. 근데 R형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형은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 플러스 JX니까 R 플러스 JX니까 이런 어떤 원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피던스형은 개념으로. 근데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형은 여기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아까 보시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게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3단계는 옵셋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옵셋을 시켰다. 움직였다 이 얘기입니다.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옵셋 모형이죠. 중심을 여기를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을 지나가게끔 움직이면 이게 옵셋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2개. 토마토형이 어떻게 되더라? 갑자기 생각했네. 토마토가 이제 2개로 되어 있으니까 2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토마토형인가 그럴 겁니다. 렌즈형은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형은 렌즈가 어떻게 되다? 이 렌즈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위로 2개가 되어 있었나?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으로 렌즈 쪽으로. 그것도 렌즈형이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형. 그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렉탱귤러형 뭐 무슨 형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자세히 보시면 조합입니다. 조합. 동그라미에다가요. and 딱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 리액턴스형을 쳤습니다. 리액턴스 쳐가지고 같은 부분 이거 날려버립니다. 같지가 않죠? 이것도 이렇게 같은 부분 날려버립니다. 요거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런 거 딱 쳐버립니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쳐버립니다. 딱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런 형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and 조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나 렌치형도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건 옛날에 1996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거기 한 100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팩츠하고 HVDC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거리 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들이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96년도 자료에서.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모든 답안지들이 그 자료를 보고 다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형태 그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다른 자료들을 좀 봤더니 그때는 이제 내용들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실무적인 거리 계정기의 실무 자료들을 봤더니 아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형태가. 근데 답안지를 봤을 때는 요 정도만 아까 지금 5개를 기본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한 7개 정도 7개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각각별로 장단점 이런 거는 이제 단거리용입니다. 단거리 리액턴스용은 이런 것들. 이 오동작을 방지해서 이건 계좌 상실의 오동작을 방지해서 여기 부분은 쪼개놓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좌 상실이 되면은 계좌 상실 계정기는 여기 존재합니다. 요게 요런 영역으로 이렇게 2분의 1 RXG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부하 영역에서 계좌가 상실되면서 요 임피던스로 영역이 들어갑니다. 중부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동기 탈조가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동기 탈조가 되면은 임피던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해서 뭐 엔드 조건으로 동기 탈조 시에 뭐 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답안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우니까 너무 내용이.
왜냐면 답안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만 있게끔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 이상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원리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알면은 확실하게 쓰겠죠. 근데 거기에 드리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그냥 쓰세요. 그림만 남들보다 하나 더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면접을 볼 때는 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더 공부하시면 되지만 채점자들도 모릅니다. 출제자들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으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찾아보자면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그림들을 그려주시고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 거리 계정기는 아까 후비보로 쓴다고 했는데 왜 후비보로 쓸 수밖에 없느냐. 8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후비보로 씁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은 이걸 하다가 좀 안 되면 나중에 시험을 좀 남겨놓고 뭐 한 2주 정도는 키워드만 문제다. 여기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절연협정 하면 뭐라고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연 합리화 방안하고 절연 계급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 한 2주 전에 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것만 받아 적던가 아니면 뭐 녹음을 하든가 해가지고 듣고 다니면서 계속 듣고 다니다 보면 문제 나왔을 때 그게 생각이 나면 일단 답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험 대비는 해야 되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대비를 해서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진도는 이거 안 되면 이 연구반 같은 건 뒤에 또 하면 됩니다. 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다른 데들도 연구반은 진도가 없습니다. 딱히. 기본반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지만 연구반은 딱히 진도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끝내놓고 안 되면 그 뒤에 연결해서 계속 나가면 됩니다. 책은. 지금 요거 같은 건 책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많은 부분을 좀 쓰려고 했는데 진도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솔직히. 설명을 좀 저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여러분 기본서반에서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예습한다는 개념에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고 안 되면 또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 교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2차분으로 또 넘어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요. 총무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제가 항상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얘기를 나누고 물론 이제 제가 주관적이 됩니다. 주관적은.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런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80% 되고 여러분들 의견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대로 바꾸는 아니고요. 같이 얘기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키워드 8글자, 거리 계정의 문제점 뭘까요? 예. 진짜 외워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저분들 1년 정도 다니셨거든요? 1년 동안 저한테 한 100번 정도 듣다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본인들이 그냥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 맨날 또 가서 이것도 물어볼 텐데. 옛날에는 1대1로 물어봤거든요. 지금 1대1로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또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걸 외우게 되면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됩니다. 본인들이. 아가 뭐죠? 아크저항의 영향. 그 다음에 분은 아까 설명드린 분리효과. 예? 간은 지정 고장 시 예? 부동작. 얘는 전압상실 시 오동작. 얘는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얘는 동기탈조 시 응동. 얘는 다상사고 시. 얘는
타상사고시. 자, 여기서 이제 아크저항의 영향이고, 분류효과에서 아까 뭐라고요? 언더리치라고요. 그 다음에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라고요. UO죠? 요것도 헷갈린다고요. UO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시라고요, 그냥. 아까 헷갈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외우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비워놓고, UO. 얘는 부O. 예? O 아닙니까? O가 다 밑에 있다면서요, 지금 두 개씩. 예?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거 오동작인지 부동작인지 헷갈립니다. UO. 부O죠, 부O.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예? 그래서 배치도 뭐 바꾼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답안지들도 있는데 그걸 좀 이게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냥 아분과전 직통대타 하면서 아크저항의 영향은 뭐냐? 분류효과의 영향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셔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이해시키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동기 탈주시 응동도 뭡니까? 아까 동기가 탈주가 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동기 탈주 시의 거리 계정인 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작을 해버린다. 그럼 얘는 동기 탈주 시에 응동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알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 부분은 안 써주셔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별도의 계정기를 더 써가지고 엔드 조건으로 쓰게끔 돼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성이 진짜 있는 부분이 가셔야 되고, 여기까지만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크저항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겁니다. 아크저항에서. 얘는 뭐냐? 저항이 생긴 겁니다. 지락이 생기면은 지락전류가 흘러줘야 되죠. 근데 아크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다 보니까 왜 흘러지질 못합니다. 흘러지질 못한다는 건 아까처럼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놈이 그 거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뭔가 전류가 제대로 안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 분류효과는 아까 뭡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이렇게 T자형에서 내가 여기가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사고 났는데 불구하고 나는 요 지점으로 인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요 지점으로 떨어져서 인식하는 게 뭐라고요? 언더리치라고요. 가까운 지점에서 사고 났는데 임피던스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I는 R분의 V라면서요. R은 I분의 V라면서요. R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전압이 작다 보니까 뭡니까?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 거죠.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동작을 안 한다 이거죠. 여기 뭡니까? 전압상시시 오동작은 R은 I분의 V인데 V 값이 있어야지 얘가 R을 계산하는데 전압이 없는데 어떻게 R을 계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오동작이 맞아요? 부동작은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거고, 오동작은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해버리는 거죠. 전압만 떨어졌는데 그럼 사고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전압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뭔가 얘가 그 R 값을 받아들이니까 얘가 동작을 하는데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죠. 나중에 이것도 헷갈립니다. 정동작 또 뭐 있죠? 정부동작. 예, 오동작. 오부동작.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이게 이 동작이 있고 부동작이 있고 동작이 있고 부동작이 있죠. 여기 오자가 붙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옛날에 외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쪼개라.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쪼갰나? 그래 요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한 게 정동작. 부동작해야 될 때 부동작한 게 정부동작. 이런 식으로 뒤에부터 보고 앞으로 간다든가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예? 부동작해야 될 때 안 한 거 이런 식으로 X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라고요. 그때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게 안 외워지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쪼개서 외우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 제가 요것도 그때 표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보호계정기 쪽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계정기 쪽까지 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까 2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많이 지나갔네요. 요거 키워드들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